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테라퓨틱스 말씀드립니다. 자, 유감스럽게도 여러분 HLB 리보 캄넬리주마비 클래스 2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 HLB 테라퓨틱스가 리보 캄넬리주마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은 절대 없어요. 그죠? 네. 테라퓨틱스는 OKN하고 RGN 건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우려할 것은 없지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 간접적인 영향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우리가 HLB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도 그 클래스 2 등급 재료 나오고 시간의 단일가로 이제 하한가를 찍었잖아요. 장마감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거고, 테라피틱스가 그럼 어디까지 내렸다가 반전을 할 것인가? 그리고 HLB하고는 다른 흐름을 결국 보여줄 수 있느냐, 차별성을.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마지막에는 실적표 하나 드리고요. 자, 테라피틱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도 뭐 잘 아시다시피 테라피틱스와 관련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HLB의 간암신약 심사가 클래스 2로 분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 이 건이 결국 영향을 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 우리가 그 HLB 건과 관련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 HLB 자체도 그냥 계속 폭락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복구가 또 빠를 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싶은데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CMC하고 관련해서 HLB가 추가로 지적하거나 요구할 것은 없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개선되었는지 여부만 FDA가 심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상당히 기간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비모 실사 건도 일정이 다 공개가 돼서 요거는 더 쉬울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CMC 부분에 대한 거고. 그러니까 요걸 보면은 원래 3월 20일까지 승인 허가가 날 수 있겠지만은 그 이전에 연내에도 승인이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HLB 자체도 급락을 했다가 다시 되돌리는 그런 흐름이 분명히 나타날 거고요.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좀 더 나을 거예요. 제가 HLB에 대해서는 이 HLB를 영상을 찍었고요. 그리고 이 테라피틱스에 대해서 지금 찍고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 예전에도 CRL 받았을 때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내렸었죠. 한 40% 정도 내렸다가 금방 복구가 좀 되는 그런 수준을 보였어요. 그죠? 가격적인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HLB 같은 경우는 한 50% 폭락을 했다가 이제 올라온 거거든요. 그죠? 네. 근데 이제 HLB는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HLB 테라피틱스보다는 초반의 흐름이 좀 느릴 거예요. 테라피틱스가 빠를 겁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테라피틱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렸던 과정을 바로 단기간 내에 한 그 보름 정도 되나요? 보름 사이에 바로 만회를 해버렸어요. 자, 요걸 좀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자, 요거 한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CRL 받았을 경우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내렸지만은 그 낙폭을 한 1, 2주 만에 바로 만회를 했죠. 그죠? 네, 요걸 잘 보셔야 돼요. 그 HLB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렸지만 초창기 때는 반도 회복을 못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회복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패턴으로 이번에도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니까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이때의 흐름을 가지고 볼 때는 테라피틱스도 내렸다가 그런 그 낙폭 축소 과정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과연 어디까지 내렸다가 그렇게 전개가 될 것이냐. 예전에는 CR에 처음 받았을 때는 한 40% 정도 내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한 20에서 30% 사이, 그 정도의 낙폭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그 중간 값을 본다면 한
25% 정도로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6,500원 선. 그죠? 6,500원 선. 그러니까 요 정도 가격대가 만일 깨지더라도 깨졌다가 바로 복귀가 될 것이고요. 대개 이 6,500원대 위에서 여기서 저점을 형성할 개연성이 좀 있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HLB보다도 더 빠르게 만회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클래스2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이후 상황을 우리가 잘 예상을 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테라페틱스의 경우는 제가 좀 전에 드린 그런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지고 볼 때 복귀가 제일 빠르다는 거죠. OKN이나 RGN 건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리버 쪽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변칙적이고 불규칙적으로 전개될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HLB가 클래스2로 간 게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변칙적이고 불규칙적으로 전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들에 대한 변화 있는 상황에서는 변화된 매매 패턴이나 변화된 저점, 타점을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라퓨틱스라고 꼭 문자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가 지속적으로 변화된 정보나 사인을 드린단 말이에요. 이 바뀐 새로운 번호로 꼭 테라퓨틱스라고 문자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여러분을 업데이트하고 AS를 드릴 수가 있어요. 꼭 하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좀 더 궁금한 사항은 문자로 적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턴어라운드 실적주 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는 말씀 잘 듣고 대박 한번 내보세요. 네, 여러분 요즘 시장 한숨만 나오죠, 사실. 뭘 사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은 실적주를 하시는 거예요. 실적주. 이게 결국 돈이 됩니다. 우리가 이 단순한 실적 성장만을 하는 그런 실적주가 아니라 화끈하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실적주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하나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순환매 하는데 그 순환매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어요? 불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이 순환매 속에서 그 테마를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적정 타이밍에 맞출 수 있냐 이거죠. 절대 쉽지 않다 이거예요. 이제 실적 시즌 임박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실적주에 대해서 제가 하나 찾아낸 거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드릴 겁니다. 자, 이 실적주는요, 서비스 쪽하고 이제 소비재 섹터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이제 부담이 없는 선이에요. 8,000원에서 15,000원 선. 그리고 시총은 아주 크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중간치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총이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범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투자 기간은 뭐 몇 개월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요. 빠르면 1개월. 뭐 1개월 이전에도 될 수 있고요. 1 내지 2개월 정도 그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는 더블이에요. 예전의 영업이익보다 훨씬 이번에 날 거로 그렇게 보지만 제일 보수적인 가격이 더블 가격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요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주봉, 차트, 뭐 월봉 차트, 일봉 차트 이런 것들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공개를 해드리는데, 자, 여러분 일단 먼저 요게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오늘까지 일봉 차트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일봉 차트입니다. 되게 이런 흐름으로 가다가 여기서 살짝 이제 고개를 든 정도예요. 아주 적절하죠. 아주 적절하고. 주봉 차트도 한번 볼까요? 주봉 차트는 이런 정도입니다. 과거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바닥을 계속 팠죠. 바닥을 파고 여기서 팔 것 같이 하면서 내려갈 것 같이 구덩이를 팠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주봉 차트도 확실히 생바닥임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 보면은 월봉 차트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이에요. 이미 급등한 종목은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메리트가 있고, 자, 또 하나는요, 여러분, 영업이익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요때가 2018년의 주가 수준인데요.
이때 영업이익이 가령 XX억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2024년도의 영업이익은 2018년에 3배가 됩니다. 이미 단기 실적에서 확인이 됐고요. 3분기 실적 크게 나올 거고 3, 4분기 실적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미 절반은 나왔어요. 절반은 나온 것으로만 봐도 이때 2018년에 3배 정도 영업이익이 난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가는 최소한 2018년도 이 지점까지는 와야 되잖아. 그리고 사실 3배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하지만 일단 제일 보수적으로 보는 곳이 여기고 여기가 지금 시세에 대비해서 더블 정도 가격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의 패턴이라면은 일단 최소한 더블 정도만 봐도 그게 제일 보수적인 목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외인 수급, 기관 수급 같은 경우도 이 지점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개인이 팔죠. 개인이 팔고 외인기관이 사는 거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예요. 네, 잘 아시죠? 네, 이런 정도의 지금 현재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특히 수년간 적자에서 턴어라운드가 됩니다. 흑자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원년이에요, 원년. 그리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나왔을 거 아니야. 이 실적의 3배 정도가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네, 엄청나죠. 네, 그리고 작년엔 적자였고요, 당연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중단되었던 대박 기대 사업이 다시 날개를 펼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 제주도의 대박 사업은 이게 한 달간 수백억 매출이 이미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도 사업만 해도 한 달간 수백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사업까지 포함이 된다면 엄청나겠죠. 네. 아까 보신 바대로 그리고 외인 기관이 집중 매집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생바닥에서 모든 이평이 수렴한 이후에 고개 들고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이번에 바뀐 새로운 번호 이걸로 실적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에 주가 AS까지 계속 업데이트해서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종목 꼭 해서 대박 한번 꼭 내시기 바랍니다. 실적주라고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